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빨간불 킨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01.8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0.34%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0.94% 상승을 하면서 1,006.0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수급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은 8,0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았고요. 개인과 외국인, 특히 다 개인이 6,862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798억 원 가까운 물량 덜어냈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가 돋보였습니다. 기관은 1,556억 원, 외국인도 1,550억 원으로 비슷한 물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2,910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루카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멋지게 입으셨어요. 아, 그래 깔끔합니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으셨습니다. 아, 네. 네, 체크에 검정. 오늘 어떤 날인가요? 오늘 코스피가 3,000선 회복한 날입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네, 경건한 마음으로 네. 맞아드리는 네, 검은색 넥타이에 이렇게 공식적인 날이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입고 나와봤습니다. 네. 네, 지지난주에는 얼굴을 못 봤어요. 왜 못 봤죠? 지지난주에요? 네. 항상 격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아, 그렇죠. 네, 루카님 네. 못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유를 좀 얘기해 아. 주시죠. 제가 지지난주에 안 왔었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저- 지난주인가요? 네, 지난주인가요? 제가 건강상에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얼굴을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제가 오늘 네. 많은 걸 쏟아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카 님. 안 나오신 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죠. 네, 지금 저 상구님이 안 나오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주 못 나오는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네. 그렇게 헷갈렸네요. 말씀을 죄송합니다. 드렸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니까 전문가님도 갸우뚱하신데 왜 갸우뚱하시지 생각하다 보니까 지지난주 나오셨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루카님 건강상의 이유로 안 나오셨다고 임기응변을 해주셨는데 네. 좀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1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루카님 오늘 멋지게 입으셨네요 라고 쪼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잘생기셨죠? 라고 매니저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오늘 멋지게 입으셨다고 쭈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쭈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고 히읗히읗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네,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마라마탕님께서도 제 사진 남겨주시면서 시작한당이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 입장을 해주고 계시고요. 고고라고 남겨주시면서 공감님께서는 주식왕 클래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광고 화면까지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코너죠.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슬아슬 오미크론 3천 달리기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미크론 참 이래라 저래라 네, 말이 그렇죠.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명을 했는데 오늘 네. 또 장 거의 마지막에 또 네. 변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요. 새로운 라고. 변이가 나왔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3천선을 회복은 했으나 1포인트 위에서 네. 마감을 하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3천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오미크론이 지금 오미크론이 나타났을 때 반도체 섹터가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현을 했을 때 반도체 주들이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부품주들이 올라갔던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오미크론이 발현을 하고 이제 비대면 쪽으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원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네.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주로 어떤 주식 있죠? 삼성전자 있죠. 그렇죠. 바로 네. 삼성전자가 있죠. 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 많은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반도체 좀 호황이 조금 더 애견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그것과 반대로 장 막판에는 변이가 또 나오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해본 적이 있고 전 세계가 대응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좀 잡아내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던 그런 오미크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 쪽도 좀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간으로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미크론 관련해서 종목의 직접적인 그런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오미크론이 먹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먹어 들어가는 진단키트 관련주 그런 종목들은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고 오늘 악재가 해소가 되긴 했고 또 다시 악재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종들은 봐야 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좀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모처럼 긍정적인 전망이 또 나오셨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인 특히나 삼성전자 더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정말 모처럼의 3천선 회복이에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 왜 이렇게 빨리 못 올라왔는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드는 하루이기도 했는데 네, 3천에 코스닥은 또 1,00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이 빨간불 유지될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하지만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열리면서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내일 시장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분석을 제가 매일 이제 또 퇴근하면 저는 이제 미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네. 네. 저로서 피곤한 일이지만 내일 아침에 수익을 위해서 미장을 봐야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미장을 또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국내 증시가 요즘에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미장이 올라가도 국내 증시가 안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섹터는 다릅니다. 섹터나 테마는 그 미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비라이 상장 기대감에 자율주행 섹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모비라이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가 상장을 한다는 것과 국내 증시에 상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네. 실제로 모비라이에 거래를 했던 그런 이력을 가진 국내 기업도 있고요. 그만큼 국내 기업은 기술력이 좋다는 거죠. 네. 국내 기업도 있고 그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거의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국내 증시가 떨어져도 미장 분석을 통한 테마를 잡아낸다면 그 테마 네. 안에서 그 종목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겠습니까? 네,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이야기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있으니까 꼭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는 미장을 보시고 그 미장에서 또 주요 테마, 상승했던 테마를 보시고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네, 맞습니다. 많이 올랐다. 모비라이의 이 상장 기대감 때문에. 네네. 근데 이 상장 기대감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또 오늘의 미장을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시죠.
네, 좋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변이가 지금 나왔는데 아직 뉴스가 정확하게 또 뭐가 명백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기출을 주목해야 되는데 발빠른 대응인데 이건 노란 톡방에서 그렇죠. 알 네. 수 있다라는 점. 네, 오늘장 한 줄평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인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율주행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주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관련주 아까 한 줄평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율주행 모빌아이의 상장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죠. 네,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미디어가 오늘 상승폭이 컸고요. 유니캐스트 8.9% 상승을 했습니다. 인포뱅크가 오늘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빠졌네요. 0.7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자율주행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시총을 3조를 끌어올렸어요. 3조라고 하면 3만억이죠. 3만억을 이렇게 수급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57조, 시가총액 57조인 기업이 하루 만에 3조를 끌어올려서 거의 60조 원을 육박하는 그런 가치를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들, 국내 기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앵커님이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ISC라는 종목 기억나세요? ISC요? 네네. 네. 그 ISC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윙, ISC 그런 종목들이 DDR5의 관련주로서 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ISC가 모빌아이의 업무 협력을 했던 그 기록이 있어서 오늘도 네.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장 초반에라도 이게 잠깐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DDR5 네. 관련주로 ISC 지금 생각하니까 또 추천 권유를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쵸. 오늘 하루하루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막판에는 3%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지만 오늘 하루 흐름 장 초반 시초가는 32,150원, 장중에 고가는 33,600원까지 장 초반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정말 전문가님이 있어야 발빠른 대응이 가능한 차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하락을 했는데 내일은 또다시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를 일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저 ISC 같은 경우에 저희 노란 톡방에서 지금 진입가 대비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고 네. 뭐 오늘 장 초반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나 했지만 아쉽게도 그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그대로 장 막판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뭐 20% 수익 중인데 이 정도의 3% 마이너스는 간의 기별도 안 오죠. 네, 계속 들고 갈 예정이고 네.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호황 쪽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컴퓨터 부품에 대한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만약에 좀 더 변이가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ISC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윙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ISC와 같은 그런 종목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바로 실시간 뉴스까지 제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SC 벌써 20% 넘게 수익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미리 조금 알았다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이런 종목들 많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꼭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기억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과 1부와 2부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이유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톡방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 살펴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선이 곧 또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거의 이제 표 인기몰이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죄송합니다. 네. 윤 윤석열, 대선 후보, 네. 윤 대선 관련 후보가 주로, 네. 자율주행 쪽을 이제 밀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지를 하고 있죠. 자율주행 이거 필요하다. 네. 테슬라나 아니면 루시드 같은 자율주행 차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다. 우리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밀어줘야 된다라는 정책을 말을 하면서 이런 거기 이제 지금 윤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윤 대선 후보가 이런 말을 했고 전날 모비라이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을 하는데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 된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주식에 정답은 없고 그거에 대한 진입의 명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확실해야만 그거를 수익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함께 하고 싶다면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넨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넨셀 오미크론 코로나19 효과 특허 출원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제넨셀 관련주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세종메디칼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골드퍼시픽이 11.79%, 한국파마는 13%. 오늘 상승폭이 거셌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주로 제넨셀 관련주가 오늘 특히나 또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넨셀 관련주로는 이제 세종메디칼이 오늘 상한가를 갔던 이유는 네. 그 전에 제넨셀의 관련주로서 골드퍼시픽이랑 한국파마가 먼저 갔군요. 그렇죠. 매번 잘 갔던 네,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종메디칼이 조금 새로운 재료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상한가를 보였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어떤 종목이든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은 좀 새로운 자극을 좋아한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떴을 때, 이 뉴스가 떴을 때 뭐 한국파마 그리고 골드퍼시픽도 자리가 좋았지만 일단 골드퍼시픽은 아마 제가 시가총액이 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지 않은 종목은 잘 매매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00억이 갓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골든퍼시픽을 제가 처음 봤을 때 500억에서 600억 사이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제쳐두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면서 시가총액이 좀 견조한 모습에 테마주로서 매매를 해볼 만했고요. 그리고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넨셀 말고도 다른 이유들로 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코로나 관련한 의료 부품들을 좀 공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있기 때문에 세종메디칼은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신선한 재료가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뭐 여기 보시면 지금 액면 분할까지 진행을 하면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최근에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죠. 네. 50만 원짜리 그랬었죠. 주식을 이제 5대1 액면 분할하면서 10만 원대 네. 내려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매매를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수급을 불러일으키는데 좀 좋은 영향이 있고 아무튼 세종메디칼이 이제 새로운 재료로 오늘 부각이 되었다. 그래서 제넨셀 관련주는 좀 길게 보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지금 앵커님 말처럼 이리저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일이라도 당장 오미크론 뭐 아무 약하다. 네. 한마디로 약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제넨셀 관련주들은 또 폭락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을 하려면 네. 쉽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네.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제 단기적,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제넨셀 관련주가 오늘 상승폭을 이끌어냈는데 이 급등이 단기간의 급등일지 장기간의 급등일지는 노란 톡방을 통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또 합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LG엔솔 상장 기대감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기대감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5.6% 상승을 했고요. 75만 1,000원 선에서 종가 마무리된 가운데 장 초반 시초가가 71만 원 선이었어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참 잘 갔습니다. 상장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네. 뉴스에서도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LG화학이 지금 5.63% 올랐다고 했는데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2.5조에서 3조의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지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LG화학이고 뭐 CATL이 지금 최근에 중국 기업으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큰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LG화학이 그쪽에 온 기술력이라든지 거래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 LG 엔솔의 상장 기대감에 LG화학의 가치도 똑같이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LG화학이 분할을 할 때, 기업 분할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몸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때문에 네. 이 LG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참 있었는데 이제 상장이 코앞으로 네, 나왔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기업 가치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초반에 분할을 할 시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기존 LG화학의 주주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LG화학이.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분할을 할 때도 처음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LG 엔솔의 실적을 LG화학이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LG화학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악재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이때가 이제 한창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로 엄청난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지금도 저는 LG화학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75만 1,000원이 액면가로 주식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따가 2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거는 이 액면가가 아니라요.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가 400조, 시가총액 400조인데 지금 얼마죠? 대략 7만 8천 원 네. 정도에 있을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에 지금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7만 7,400원에 마감을 했네요. 7만 7,400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400. 어디가 더 높죠?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가 훨씬 높죠. 네. 네. 보통 8배 정도 더 높다. 그렇네요. 그래서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이거 액면가를 보고 막 주식을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지금 싼 거 아니야? 근데 400조짜리입니다. 네. 네, 400조짜리가 그냥 주식수를 분할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이 시가총액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2부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LG화학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액면가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업 자체의 네. 가치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전 세계 1, 2등을 다투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말하면 2부 때 교육할 때 재미가 없으니까 네, 제가 2부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LG화학은 여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자리가 네.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자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조정이 아무래도 많이 차익 매물이 실현이 좀 됐나요?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 네, 그래서 한번 맥점이 지금 여기 지금 매물대에서 한번 나왔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8%에서 10%대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만약에 글로벌 시장이 안 좋아서 네. 악재가 나온다 하면은 이 60만 원 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땡큐 하고 땡큐 했다고 제가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몰빵 가야겠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꼭 네, 하지만 100만 원까지 간 게 60만 원이면 땡큐 이렇게 네. 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네, 그렇죠. 거죠. 집 팔아서 사시고 네. 막 차 팔아서 사시고 하시는 분들 네.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물론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네. 시장은 그런 말이 있죠. 내일 시장은 신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신이 아닙니다. 일단 저는 네. 신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자리에 들어가는 것뿐이지 항상 비중 조절과 그 분할 매매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 에너지 솔루션까지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2부 때 이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시가총액에 대한 강의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입니다. 네, 컴투스 닥터나우와 메타버스 사업 협력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메타버스 사업 협력 소식에 강세를 보였네요. 컴투스 오늘의 종가 6.6% 상승을 했고 14만 5,700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중에는 15만 2,5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컴투스의 지주사인 게임빌 살펴보죠. 오늘 11.23% 컴투스보다 더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게임주가 약세 흐름이 좀 접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네네. 메타버스 사업 협력 소식에 또다시 강세를 보였네요. 어떻게 그쵸. 보십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P2E 사업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네. 이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을 해서 그 안에 닥터나우라고 하면은 이제 비대면 플랫폼, 의료 플랫폼인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그 닥터나우를 설치를 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메타버스도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엮이면은 무조건 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의료 플랫폼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승세가 나온 건데 네. 왜 지금 또 의료 플랫폼 쪽이 주목을 받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 제일 많이 말했던 오미크론이죠. 음. 네, 오미크론이 또 발현을 하면서 의료 쪽으로 섹터가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네.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메타버스 안에서도 의료 플랫폼 기반 사업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닥터나우가 비대면 원격 진료를 하는 네.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또 이 게임과 사업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일까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이 메타버스 컴투스가 생성하는 이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 닥터나우 서비스를 들어가서 닥터나우 서비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네.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지금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로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메타버스 내에서 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면 오프라인 실적과 이 메타버스 내 실적이 겹쳐져서 조금 더 확장되는 거네요. 그렇죠. 닥터나우 확장이 되는 거죠. 입장에서는. 네. 네. 거기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불안감까지 겹쳐지면서 의료에 대한 섹터 수급이 플러스가 된 지금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떤 종목 랩스라는 종목을 제가 네.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네, 그 네. 기업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었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도 비대면 플랫폼, 의료 플랫폼 인데 네.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기업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치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케어랩스라는 종목인데 네. 케어랩스도 지금 매매를 진행해서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가 투자한 휴먼스케이프, 그렇네요. 네, 휴먼스케이프에 똑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 케어랩스도 투자를 했는데 유일하게 투자를 한 회사 중에 유일하게 비대면 의료 쪽 기업이에요.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네, 맞습니다. 하는 곳이군요. 근데 네. 휴먼스케이프가 어떤 블록체인입니까? 의료 기반 블록체인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겠다고 네. 밝혔기 때문에 이 케어랩스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의 그런 삼중 협업이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케어랩스는요. 네. 그래서 물론 이건 네. 제 시나리오예요. 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만약에 의료 플랫폼을 이 메타버스 내에서 또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면 네. 이 케어랩스라는 기업도 굉장히 눈여겨 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컴투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케어랩스까지 꽁으로 덤으로 받아온 느낌인데요. 닥터나우 메타버스 사업 협력 소식의 강세를 컴투스가 또 받았고 그 위에 또 지주 회사인 게임빌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메타버스가 점점 이 사업이 좀 구체화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쵸. 보십니까? 네, 메타버스가 이제 사업이 구체화될수록 저희는 종목 섹터를 이제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P2E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NFT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성장주로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2E 같은 경우도
제가 게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게임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 게 직접 해봐야 좀 이게 체감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P2E 게임 중에 지금 무한삼국지 리버스라고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을 투자하면 10,000원 정도로 벌 수 있다고 지금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네. 문제 때문에 네네. 이야기가 많은데 이게 그쵸.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법제화가 되진 않았던 그렇죠.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뭐 사행성이고 도박성일 네. 수 있다라고 하지만 뭐 전 세계가 가는데 우리나라가 안 가면은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를 볼 수가 있듯이 지금 이미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은 물론 중국은 제외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네.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제재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런 많은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갈 것이고 그래서 P2E 관련 게임주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도 그거 관련해서 지금 오늘 위메이드를 제가 아주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네. 한 6% 정도의 수익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게 보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2부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가총액을 분석을 하고 이 기업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네. 앞으로 성장성까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저가인지 고가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교육을 2부 때 해드릴 거고 그 매매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오늘처럼 한 30%가 넘는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파생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이런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게임주가 지금 좀 약세 흐름을 최근에 많이 보였는데 네. 다시 이렇게 위메이드도 오늘 상승을 했고요. 네, 컴투스, 뭐 게임빌 상승을 네. 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끝난 게 아니다. 네, 끝난 게 아니죠. 게임주 끝난 게 네. 아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고점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 덜어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게임주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테마가 끝난 게 네, 아니다라고 맞죠.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나머지 메타버스 테마나 NFT 테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할 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쉽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 종목에는 다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료를 살짝 엮어서 수급을 불러일으킨 후 그 돈을 이제 빼는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은 이제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가 지금 필요할 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리포트도 많이 보셔야 되고 미국 시장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그 메타버스, NFT 그리고 P2E의 종목 옥석 가리기를 한번 저와 함께 해보자. 그거 해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쉽지 않을까. 네. 지금 시장님께서 게임주 옥석 가리기 작전 세력이라 네. 해주시는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거래량을 체크를 하면서 이런 세력이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슨 얘기지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란 톡방을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전문가님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톡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약간 요점 정리를 하듯이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 기억할게요. 라고 남겨주시고요. 코로나 시대에는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사람 너무 많아요. 케어랩스도 눈여겨볼게요. 라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혹시 많은 분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저도 메모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네요. 위메이드 현재 시장님께서는 물려 계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종목 상담도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노바백스 급등의 훈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엿새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할까요? 3.41%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3만 2,500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장 초반 급등세 보였습니다. 장 초반 23만 4,500원이었던 시초가가 25만 1,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엿새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네. 이제 글로벌 지금 제약사들과 CMO, CDMO 이제 사업을 영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급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백신보다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먹기 편한 게 사기도 좋다고 그런 이제 흐름에 좀 SK 바이오스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노바백스가 지금 또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어쨌든 노바백스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 CMO를 맡기고 그 노바백스가 급등을 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겠죠. 네, 그것도 물론 확률적인 얘기입니다만 전날 미증시에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이겠죠.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갔듯이 이런 관계가 있는 미국 주식에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국내 증시의 기업들이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의 연결성을 잘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런 수익을 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할 때 경구용 치료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김 총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뭐 머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제넨셀 같은 경우도 그런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런저런 종목을 찾다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진입을 해서 네. 또 수익을 한 7% 정도 수익을 봤는데 그 수익을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이제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애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바로 LG 이노텍. LG 이노텍을 그쵸. 오늘 좀 눈물을 머금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좀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네. LG 이노텍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조금 그랬는데 수익 실현하면서 시드를 다시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오늘 하루 만에 32% 수익을 챙기면서 그래도 네, 아직 좀 상승세가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저와 함께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네, 저와 함께 행복한 매매하면서 산타랠리 한번 이어나가는 게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행복한 센타랠리를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진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관련주까지 오늘 상승하는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나머지 종목들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바로 살펴보기 전에 노란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통을 해주고 계시고요. 애플이 LG 이노텍과 관련 있는지 지금 알았어요 라고 시장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빨강님께서는 늦게나마 본방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홍바오님께서는 루카님 오늘 의상 멋진 폭발이라고 하셨어요. 네. 역시 제 눈이 맞나요?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도 루카님 오늘 옷이 멋있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의상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 만큼 얼굴이 또 좋으시니까 옷도 예뻐 보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데브 시스터즈 빨강빨강님께서는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지금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고민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매수가는 26,600원, 비중은 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두산중공업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초반 21,050원이었던 시초가 21,7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매수가는 26,600원이라서 현재 수익권에 계시고요. 오늘도 2%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비중 5%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수익 중인 부분 축하드리고요. 네, 진입을 적정한 시점에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물대 지지라든지 상승 추세 그 부근에서 맥점에서 지금 상승세를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거운 애들일수록 차트가 잘 맞습니다. 무거운 애들일수록 그 차트에 대한 맥점 부분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진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해서 지금 아직도 대선 정책도 남아 있고 원전 기술력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원전 관련한 수급은 죽지 않았다.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진입을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굳이 진입가까지 내려온다면 그걸 들고 계실 필요는 없고 더 만약에 하락을 했을 시 다시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라면 이거를 그냥 들고 가시면서 대선 정책적으로 이 수급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그런 호재들, 한국 기업에 대한 호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큰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매수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페스 아크. 오늘의 종가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7% 하락을 했고요. 49,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 54,200원이었던 네페스 아크. 장소폭 56,000원까지 올랐다가 48,800원까지 흐름이 빠지기도 했었네요. 장 초반 급등세 소폭이 보였다가 그 이후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27% 하락을 했는데요. 네. 네페스아크 49,300원 오늘의 종가 상황입니다. 현재 매수가는 54,600원이라고 하네요. 15%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페스아크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은 매출액이 지금 3년 연속 우상향하고 있고 상승한 정도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이번 연도 12월 예상치가 지금 301억 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페스 아크를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시스템 반도체 의 생태계 이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도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 이 밸류 체인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면은 마지막 반도체의 마지막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후공정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올 때 맨 마지막에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4.27% 빠졌고 54,6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진입을 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를 예상하시면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바로 차익 실현이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54,600원에 들어가시고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21일평 그리고 61일평 그리고 11일평까지 겹쳐 있는 이 부분이 이 박스권을 어떻게 보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의 중간 부분을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박스권 그리고 이 전에 매물대
여기 매물대 그리고 상장 첫날의 고점 이 고점이 매물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5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47,500원을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길 바래요. 한 번에 줄여 나가시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좀 투자 심리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멘탈 케어 하면서 좀 만약에 이 비중을 줄여 나가신다면 이 노란 톡방에서 제가 다른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그 좋은 종목으로 비중을 갈아타셔서 수익을 챙기시면서 이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바라보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페스 아크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인터파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터파크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15%입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2% 하락을 하면서 5,590원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터파크 지금 인터파크는 야놀자의 인수가 이제 되면서 좀 저도 좋게 보는 기업이고 매매를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주 약세에다가 네, 맞죠. 네. 좀 오미크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좀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만 생각했잖아요. 코로나만 그렇죠. 생각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여행주들이 오를 거다 하는데 이제 새로운 변이들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면서까지 그런 악재들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여행주들이라든지 항공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는 야놀자가 가지고 있고 손종희 형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인터파크는 앞으로 여행이라든지 공연 쪽으로 애매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이 판을 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생활 적응력이 이미 적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그냥 그래 인정하고 아우 지겨워 네, 그렇죠. 나가자. 지겹다 그냥 네. 네, 하면서. 코로나를 약간 좀 냉정하게 말해서 걸리더라도 네. 그냥 걸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치료에 힘을 쓰되 또 이렇게 생활권도 보장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대부분의 업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네. 이제 풀어줄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인터파크의 그런 공연 애매 실적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될 만하고 이미 미국에서는 BTS가 4일 만에 350억 원을 표팔이를 했어요. 표팔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표를 팔았다. 그래서 표를 네. 팔았죠. 실적을 엄청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쵸. 걷어냈다. 네, 방금 전문가답지 못한 발언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 그 네. 표를 팔아치우면서 엄청난 실적을 또 챙겼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엔터주들이라든지 이런 공연 쪽 네. 관련 섹터들도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 공연, 예능. 네, 맞습니다. 여러 호재들이 아직 받아야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인터파크도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더 내려가지는 않을까요?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네. 네, 물론 네. 주식이라는 거는 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8,500원이면 진입가가 좀 높으신 편이고 비중도 낮지 않은 편이라 좀 길게 좀 보시고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여기 지금 하나의 맥점을 형성한 이 5,000원 라인, 이 5,000원 라인과 이 박스권의 중앙 부근이죠. 네. 이 5,000원 라인을 무너뜨린다면 이것도 비중 조절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신호로서 저희 신호 뭐죠? 그 개구리 닮은 신호 있습니다. 네, 골뱅이. 네, 개구리 닮은 신호 있는데 네. 이 신호 하나 설정해 두시면은 제가 이 인터파크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파크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실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 때 루카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